그날 밤 나는 숨소리조차 누군가에게 들키고 있다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꼈다. 나는 민수, 32, 경산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다. 서울에서 몇 년을 버티다 지쳐 내려왔고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 돌아온 것뿐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집은 내가 기억하던 그 집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집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공기가 낯설게 변해 있었다. 경산 외곽, 산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밤이 되면 가로등조차 희미해지는 곳. 어릴 적엔 그저 한적하고 좋은 동네라 여겼지만 25 이후로는 일부러 떠났고 다시 올 생각은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는 오래도록 외면해왔다. 집에 도착한 첫날은 평범했다. 낡은 대문, 삐걱거리는 마루, 눅눅한 냄새가 밴 방. 그저 오래 비워둔 집의 흔한 모습이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나니 금세 밤이 내려앉았다. 도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숨 막힐 듯 짙은 어둠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상함은 소리에서 시작됐다. 밤 11시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던 중이었다. 마루 쪽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쥐라고 여겼다. 오래된 집이니 그럴 수 있다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묘하게 규칙적이었다. 불규칙한 듯하면서도 반복되는 간격.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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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문 앞까지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없었다. 오직 두드리는 소리만이 이어졌다. 툭, 툭,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몇 분이 흐르고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아침에 마루를 확인했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먼지가 쌓여 있어야 할 바닥 위에 또렷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동그랗게 찍힌 흔적. 마치 손가락 끝으로 찍은 듯한 작은 자국들이 내 방 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밤에 문 열지 마라. 할머니의 말이었다. 나는 애써 그 말을 무시했다. 단순한 동물의 흔적일 거라고 사람처럼 보이는 건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날 낮 마을에 나갔다. 오랜만에 보는 이웃들이었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다. 내가 돌아온 걸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고 인사를 하면 어색하게 웃었다. 다시 왔네. 오래 살 거야? 그 말들은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다.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대충 둘러대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끝에 사는 박노인을 만났다.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어른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거기, 다시 들어갔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밤에 소리 들리면 모른 척해라.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들렸다. 마치 원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처럼.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선을 피한 채 말했다. 들어주면 계속 온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일찍 불을 껐다. 어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다. 그저 집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다시 시작됐다. 툭,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툭툭, 어제보다 가까운 게 아니라 애초에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바로 문 앞에서 들려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으로 새어나갈 것 같았다. 툭, 툭. 그러다 소리가 멈췄다. 대신 다른 소리가 이어졌다. 사각, 사각.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건조한 소리였다. 그 순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사각, 사각. 긁는 소리는 점점 아래로 내려오더니 문 손잡이 근처에서 멈췄다. 그리고 열어! 낮고 작은 목소리였다. 숨이 멎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감정이 없었다. 억양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흉내내듯 따라하는 소리 같다. 열어! 두 번째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지 않았다. 오히려 감으면 더 가까워질 것 같았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끼익!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몸이 굳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 틈 사이로 방 안의 어둠보다 훨씬 짙은 무언가가 스며들어왔다. 그리고 그 틈에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형태는 없었다. 얼굴도 없었다. 그런데도 분명히 느껴졌다. 시선이 또렷하게 있네. 바로 문틈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조차 거의 쉬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이윽고 문이 다시 천천히 닫혔다. 끼익 완전히 닫히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알게 됐다. 이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반응해 버렸다는 것도. 다음날 아침 문 손잡이 주변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가늘고 길게 이어진 흔적. 한참을 바라보다가 머릿속에 같은 말이 계속 맴돌았다. 들어주면 계속 온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문도 열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더 자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루에서, 벽 안에서, 천장에서.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의 모든 소리를 우연이라고 넘기기 위해 점점 더 애써야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다. 오래 비워둔 집에 다시 사람이 살면 나무가 뒤틀리고 틈이 벌어지면서 여러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이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억지라는 걸 알면서도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가며 버텼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리들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저 여기저기서 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있는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에 부엌으로 가면 천장에서 가볍게 긁히는 소리가 난다. 거실로 이동하면 그 소리도 마치 따라오듯 거실 위에서 이어진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벽 너머에서 툭, 툭 하는 소리가 들린다. 처음 며칠은 무시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조심하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최대한 죽이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내가 움직이면 그것도 반응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멈추면 소리도 멈췄다. 내가 움직이면 다시 시작됐다. 그건 마치 숨바꼭질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숨고 있는 쪽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밖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무언가가 나를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무거워지는 것처럼.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 깊숙이 박혀버렸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불을 켜둔 채 TV를 틀어놓았다. 사람 목소리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다. 현실에 붙잡아 둘 무언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TV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반대로 집안의 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툭! 이번에는 거실 한가운데였다. 나는 리모컨을 쥔 채로 멈춰 있었다. 눈만 천천히 굴려 소리가 난 방향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방금 전까지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남아 있었다. 툭! 툭! 이번에는 바로 내 뒤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TV 화면에 비친 어두운 반사를 바라봤다. 희미하게 비치는 화면 속에 내 뒤 공간이 어른거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순간 화면이 미세하게 일그러지더니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사람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형태. 분명한 건 움직였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리모컨을 떨었다. 딱딱한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소리가 멎었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완벽하게.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 정적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봤네. 바로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만이 아니라 온몸이 뛰는 것 같았다. 봤네. 두 번째였다. 그제야 알았다. 이건 단순히 소리를 내는 무언가가 아니었다. 나를 알고 있는 무언가였다. 나는 결국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거실은 그대로였다. 다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온도가 낮아진 것도 아니고 텅 빈 느낌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꽉 차 있어서 숨 쉬기조차 어려운 이상한 밀도였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집을 나섰다. 마을 입구의 작은 슈퍼에 들러 커피를 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요즘 밤에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들리세요? 아줌마는 잠깐 손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피한 채 말했다. 너희 집 쪽은 원래 그래.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먼저 덧붙였다. 그 집 어릴 때 네가 살던 데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 안 나? 그 질문이 낯설게 들렸다. 기억이라니.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기억뿐이라고 생각해왔다. 아줌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집에 애 하나 있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비어버린 것처럼 고요해졌다. 너보다 1살 어렸던 애. 그 말이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기억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애 갑자기 없어졌잖아. 몸이 그대로 굳었다. 없어졌다는 말이 이상하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듣는 것처럼. 그 뒤로 그 집은 계속 비어 있었어. 아줌마는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은 밝았지만 몸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계속 스쳐 지나갔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두운 방, 닫힌 문, 그리고 문 밖에서 들리던 소리. 툭툭. 나는 손에서 커피를 떨어뜨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기억나냐? 천천히 돌아보니 박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날 밤 내가 문 열어줬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듯 떠올랐다. 문, 어린 시절의 나,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열어. 나는 그때 문을 열었다.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 이후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없어졌어. 박노인의 말이 이어졌다. 그래서 다들 내 집을 피하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몸이 점점 식어갔다. 그때 박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건 밖에 있던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안에 있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신하게 됐다. 그 소리와 그 존재는 어디선가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집 안에 있었던 거라는 걸. 그리고 지금은 내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는 것도.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거기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발걸음을 맞춰 따라오고 있다는 기분이 계속 들었다. 이유는 없었지만 확신에 가까웠다. 그래서 일부러 멈추지도 않았고 휴대폰도 꺼내지 않았다. 오직 집까지 가는 것만 생각했다. 문제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 아침에 나올 때 안에서 걸쇠를 걸어 잠갔다. 오래된 대문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닫히지도 않는 구조였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일부러 풀어놓은 것처럼 반쯤 벌어져 있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바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머릿속에서는 들어가지 말아와 확인해야 한다가 끊임없이 부딪혔다. 결국 나는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밖은 분명 따뜻했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온도가 뚝 떨어졌다. 단순히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피부가 움츠러드는 차가움, 그리고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축축한 흙 냄새, 고여있는 물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썩은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유 없이 속이 울렁거렸다. 문을 닫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그대로였다. 겉보기에는. 하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물건들이 아주 미묘하게 움직여 있었다. 탁자 위의 컵은 몇 센티 옮겨져 있었고 소파 위에 두었던 옷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만진 흔적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누구 있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 후회했다. 대답이 돌아올까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불안했다. 나는 천천히 방 쪽으로 걸어갔다. 문은 닫혀 있었다. 어젯밤처럼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축축했다. 나는 바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손바닥에는 투명한 액체가 묻어 있었다.
물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맡고 싶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가까이 가져갔다. 비릿한 냄새. 나는 그대로 옷에 문질러 닦아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바라봤다. 어젯밤 저 문이 열렸던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다. 틈 사이로 스며들던 어둠. 그 안에서 느껴지던 시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천천히, 끼. 문이 열리자 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내 방이었다. 침대, 책상, 창문, 그대로였다. 하지만 바닥이 젖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 동그랗게,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던 것처럼 물이든 다른 무엇이든 얇게 퍼져 있었다. 나는 그걸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그때 툭 바로 옆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분명히 툭툭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의 액체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파문처럼, 마치 누군가 그 위를 밟고 있는 것처럼. 나는 숨을 멈췄다. 툭! 이번엔 바로 앞.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존재. 그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다리가 떨렸다. 시선을 뗄 수 없었다. 툭! 툭! 그 보이지 않는 발걸음이 내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왜 또 왔어? 바로 앞에서 들린 목소리.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말라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왜 또 열어줬어?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비난이었다. 그 순간 뭔가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어젯밤과는 달랐다. 그때의 목소리는 비어 있었고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감정이 있었다. 원망.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누구야? 그 순간 바닥의 액체가 크게 흔들렸다. 마치 그 말에 반응한 것처럼. 그리고 형태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 위에 그림자가 맺히듯 흐릿한 윤곽이 드러났다. 작은 체구, 아이였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완전히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의 형태였다. 그리고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향한 시선이 느껴졌다. 기억 안 나?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릴 때, 이 집, 그리고 늘 내 곁에 있던 조용한 아이, 이름이. 나는 입을 열었다. 지훈? 그 순간 공기가 급격히 변했다. 차가워졌다. 숨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 형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이제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닥의 액체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내 발목까지 번졌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다리를 붙잡았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나!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조여왔다. 그리고 나 아직 거기 있어. 귓가 바로 옆에서 들린 목소리.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문 안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방문이 열려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그 안쪽 더 깊은 어둠이 있었다. 내 방이 아니라 다른 공간처럼. 그 안에서 툭툭툭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안쪽에서. 그걸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나는 있는 힘껏 다리를 뺐다. 그 순간 붙잡고 있던 힘이 갑자기 풀렸다. 나는 그대로 기어나왔다. 방 밖으로. 그리고 문을 닫았다. 쾅! 손잡이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툭! 툭! 그리고 다시 열어.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떠올랐다. 들어주면 계속 온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걸 끝낼지 아니면 완전히 끌려 들어갈지. 나는 그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손잡이를 꽉 쥔 채 끝내놓지 못했다.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툭툭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일정한 간격. 마치 내가 다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신호처럼. 다시 열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다. 바로 문 너머 아주 가까운 곳에서 또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안 열어. 내 말은 생각보다 크게 튀어나왔다. 그 순간 소리가 멈췄다. 완전히. 나는 숨을 죽였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히려 더 불안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집 전체가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천장에서 들리던 긁는 소리도 벽 안에서 나던 기척도 마루의 삐걱거림조차 모두 사라졌다. 그건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마치 집 자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천천히 문 손잡이가 움직였다. 끼익. 나는 반사적으로 손에 힘을 더 주었다. 밖에서 열려는 힘과 안에서 버티는 힘이 맞부딪혔다. 처음엔 약했다. 하지만 점점점 강해졌다. 나는 온몸으로 버텼다. 손잡이를 놓치는 순간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끼익, 끼익. 문이 비틀리며 신음을 냈다. 그리고 툭, 힘이 갑자기 끊겼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왜 멈춘 거지? 왜 그 순간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실 한가운데 아까까지 비어있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이.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도 완전히 드러난 것도 아닌 상태. 희미한 윤곽 속에 어둠이 응축된 듯한 형태. 그리고 얼굴.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왜 거기 있어? 나는 말라붙은 목으로 겨우 물었다. 그것은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왔다. 툭,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분명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미 등은 벽에 닿아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밖으로 나왔어. 그 말은 설명 같기도 선언 같기도 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너 문 안에 있던 거 아니었어? 내 말이 끝나자 그것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웃는 것처럼 보였다. 입이 없는데도 거기도 있고 잠깐의 정적, 여기도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봤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내 손은 여전히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런데 문 아래 틈 사이로 검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까 방 안에 퍼져 있던 그것과 같은 그게 천천히 거실 바닥으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이건 말이 안 돼. 말 안 돼.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두 군데에서 동시에 들렸다. 내 앞에서 그리고 문 안에서. 나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 넌 항상 그렇게 말했어. 그 말과 함께 머릿속에 번쩍이는 장면이 떠올랐다. 어릴 때, 이 집, 비 오는 날, 문 앞에 서 있던 나, 그리고 문 밖에서 들리던 소리. 툭, 툭, 열어줘. 나는 망설였다. 할머니는 열지 말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지훈의 목소리였다. 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없던 기억이 그 뒤를 이어 천천히 떠올랐다. 문을 열었을 때 지훈은 없었다. 대신 바닥에 고인 물, 그리고 그 위에 안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나는 그걸 보고도 중얼거렸다. 말 안 돼. 그 순간 현재로 돌아왔다. 내 앞에 그것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들어왔어.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머릿속이 텅 비어갔다. 네가 불러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열었잖아. 말이 끊겼다.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2번, 어릴 때 1번, 그리고 어젯밤. 그때 방문이 쾅 하고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문이 안쪽에서 세게 두드려지고 있었다. 쾅, 열어! 문 안쪽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동시에 열지 마. 내 앞에 그것이 말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뭐야? 너 열면 나도 못 막아. 그 말은 처음으로 나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같은 목소리, 같은 존재. 그런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쾅, 쾅, 열어. 문이 더 세게 흔들렸다. 경첩이 부서질 듯 울렸다. 나는 귀를 막았다. 그럼 넌 뭐야? 나는 떨리는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다. 지훈이야. 아니야. 잠깐의 침묵. 그리고 지훈이었던 거. 그 말은 이상하게도 슬프게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문 아래에서 흘러나오던 액체가 갑자기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거실 전체로 번졌다. 내 발목을 덮고 무릎까지 차올랐다. 차갑고 무거웠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끼익.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문 안쪽에서 검은 무언가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형태도 경계도 없는 어둠. 그것이 문틈을 밀어내며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이제 늦었어. 내 앞에 그것이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이미 너무 많이 열어버렸다. 그때 그 형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나만 선택해. 나는 숨을 멈췄다. 나를 남길지. 짧은 침묵. 그리고 저걸 드릴지. 문이 더 벌어졌다. 어둠이 밖으로 밀려 나왔다. 나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 뒤는 벽, 앞은 지훈, 그리고 옆에는 열리고 있는 문. 나는 선택해야 했다. 지금 여기서.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눈앞에 두 대상을 번갈아 바라봤다. 문, 그리고 지훈. 아니, 지훈이었던 것.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쪽도 안전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둘 다 나를 삼킬 거라는 것. 문은 이미 절반 이상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밀려나온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형태를 가진 무언가였다. 공기처럼 퍼지지 않고 액체처럼 바닥을 따라 느리게 흘러나왔다. 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바뀌는 덩어리. 사람처럼 보였다가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저건 나를 알고 있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다. 열어.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겹쳐진 소리. 남자, 여자, 아이. 낮고 높은 목소리들이 동시에 나를 불렀다. 열어. 열어줘. 왜 또 막아?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귀로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때 보지 마. 내 앞에 지훈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분명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저거 보면 너도 기억 못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기억?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었다. 나를 향해. 나 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문 쪽에서 시선을 떼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나는 지훈을 바라봤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문에서 들리던 소리도 바닥을 타고 흐르던 감각도 사라졌다. 오직 그 형체만 남았다. 그날 기억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도 못했다. 비 오던 날. 그 말이 떨어지자 장면이 바뀌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 서 있었다. 어릴 적 집.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그리고 문. 툭툭 어린내가 그 앞에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망설이고 있었다. 열어줘. 지훈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다. 툭. 나는 돌아봤다. 마루 한가운데 고여있는 물, 그리고 그 위에 남겨진 발자국, 안으로 들어오는. 나는 그걸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저 말도 안 돼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나를 스쳤다. 차갑고 무거운 기운. 그것이 내 옆을 지나 집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걸 느끼고도 문을 닫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났다. 길을 비켜줬다. 현재로 돌아왔다.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넌 피하지 않았어.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막지도 않았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몰랐어. 알았어. 단호한 대답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형체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 그래서 내가 남았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뭐? 그게 나였으니까. 그 말이 바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문을 연 건 나, 들어온 건 그것, 그리고 사라진 건 지훈. 너 대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어있으면 들어오거든. 그 말이 떨어지자 문 쪽에서 거대한 충격음이 터졌다. 쾅!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문이 더 벌어지고 있었다. 어둠이 거실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손처럼 뻗어나왔다. 형태가 흐트러진 손가락의 개수조차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나를 향해 기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지훈이 말했다. 몸이 굳어 비어있는 자리 채워야 하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이미 2번 열었어. 그 말은 부정할 수 없었다. 어릴 때, 그리고 어젯밤 나는 2번이나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 나는 비명을 질렀다. 놔! 하지만 손은 더 깊게 파고들었다. 마치 내 안으로 스며들려는 것처럼. 나는 발버둥쳤다. 바닥에 넘어졌다. 그리고 지훈이 움직였다. 처음으로 빠르게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팔을 붙잡았다.
차가웠지만 분명히 다른 감촉이었다. 힘이 있었다. 의지가 있었다. 지금이야. 그가 말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문 닫아.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너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더 세게 끌어당겼다. 문 쪽으로. 지금 아니면 못 닫아. 나는 문을 바라봤다. 거의 완전히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눈 같은 것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을 향해 다가갔다. 발목을 붙잡은 손이 점점 더 강하게 조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그리고 밀었다. 끼익. 문이 조금씩 닫혔다. 안쪽에서 거대한 힘이 밀어내고 있었다. 열어!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더 세게 밀었다. 지훈의 손이 내 등을 밀고 있었다. 차갑지만 분명히 나를 돕고 있었다. 문이 절반 닫혔다. 그때 내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이 위로 기어 올라왔다. 무릎, 허벅지, 허리. 나는 비명을 질렀다. 빨리! 지훈의 목소리였다. 나는 마지막 힘을 끌어냈다. 그리고 문을 완전히 닫았다. 쾅!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끊겼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떨었다. 그리고 내 옆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훈이 흩어지고 있었다. 형태가 무너지고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야, 잠깐.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말했다. 이번엔 닫았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을 바라보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왜냐면 내 발목에 아직도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훈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조차 내 의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이 집에서 이런 정적은 처음이었다. 마루의 삐걱거림도 벽 속에서 스치던 기척도 그 툭툭 소리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가 빠져나간 뒤 남은 공허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 발목. 조금 전까지 붙잡혀 있던 그 자리. 분명 사라졌어야 할 감촉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차갑고 눌린 듯한 느낌. 보이지 않는 손이 아직도 거기에 걸려 있는 것처럼. 나는 손으로 발목을 문질렀다.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됐다. 그건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남겨진 표시였다.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던 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잠잠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길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 수 없었다. 대신 집 안에 있던 무거운 가구들을 끌어다가 문 앞에 쌓았다. 장롱, 책상, 의자.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문이 다시 열리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걸 막아 세웠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다. 그대로 거실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잠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순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인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문을 확인해야 했다. 가구들이 그대로 있는지. 나는 거실을 가로질러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발목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숨이 멎었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느껴졌다. 분명히 무언가가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니야. 입으로 중얼거렸지만 전혀 설득되지 않았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너무 선명했다. 그때 툭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 쪽이었다. 툭 몸이 굳었다. 그 소리 다시 시작됐다. 가구들 넘어 문 안쪽에서 툭 하지만 어딘가 달랐다. 이전보다 더 가까웠다. 더 무거웠다. 그리고 두드리는 위치가 낮았다.
문 아래쪽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가구 사이 틈으로 문 아래를 바라봤다. 거의 막혀 있었지만 아주 미세하게 어둠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 어둠이 움직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틈 사이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오고 있었다. 아주 얇게 끈적하게 늘어지며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바닥을 타고 퍼져나왔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안 돼. 입에서 저절로 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은 액체가 바닥을 타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발에 닿았다. 차가운 감촉.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게 발을 타고 올라왔다. 천천히. 발목까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꺼져! 발을 털어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달라붙었다. 그리고 여기 있네. 그 목소리가 내 발목에서 들렸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떨리는 눈으로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소리는 분명 거기에서 나고 있었다. 이번엔 안 비워. 그 말이 끝나자 내 발목이 움직였다. 내 의지가 아니었다. 나는 발을 때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갔다. 문 쪽으로. 나는 온몸으로 버텼다. 하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또 한 걸음. 나는 바닥을 긁으며 버텼다. 손톱이 부러지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그만! 나는 소리쳤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목소리. 비어있으면 들어온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붙잡는 게 아니었다. 들어오려는 거였다. 내 안으로.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발을 바닥에 내리쳤다. 캉! 충격이 온몸으로 퍼졌다.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움직임이 멈췄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몸을 뒤로 던졌다. 바닥을 굴러 문에서 최대한 멀어졌다. 숨이 터질 것 같아 발목이 욱신거렸다. 그때 문 쪽에서 큰 소리가 터졌다. 칸! 가구들이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장롱이 조금씩 밀리고 있었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밀고 있었다. 툭툭툭. 아니, 쾅쾅. 이제는 두드리는 게 아니었다. 부수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봤다. 공포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저건 결국 나온다. 막을 수 없다. 그때 발목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가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싫어. 그 순간 문이 조금 열렸다. 끽 가구 사이가 벌어졌다. 그 틈으로 검은 손이 튀어나왔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다. 이번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걸. 문이 벌어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또렷해졌다. 여기서 또 피하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한 번은 모른 척했고 한 번은 문을 열었고 방금 전까지는 버티는 척만 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었다. 더 물러설 곳은 없었다. 가구 사이로 튀어나온 검은 손이 바닥을 긁으며 조금씩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긴 손가락, 꺾인 마디, 그것이 바닥을 짚을 때마다 툭툭 그 소리가 났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던 그 소리.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일어섰다. 발목은 여전히 무거웠다. 안에 무언가 남아있는 것처럼 완전히 내 것이 아닌 느낌. 하지만 이번에는 움직일 수 있었다. 아직 버틸 수 있었다. 같이 가자. 발목에서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 이번엔 분명히 말했다. 안 가. 그 순간 문 안쪽의 소리가 멎었다. 검은 손도 멈췄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한 걸음 앞으로. 문 쪽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귀를 때리는 것처럼 울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너 나는 거지. 나는 문을 향해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반응했다. 무언가가 집중하는 느낌. 처음부터 나 보고 온 거잖아. 그 말이 끝나자 검은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번엔 나를 향해.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야? 목이 바짝 말랐지만 말을 꺼냈다. 왜 하필 나야? 잠깐의 정적. 그리고 열었으니까 문 안쪽에서 겹쳐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말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 나 말고도 있었잖아. 그 순간 공기가 확 식었다. 검은 손이 멈췄다. 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둘이었잖아. 나는 더듬듯 말을 이었다. 나 그리고 지훈. 그 말이 떨어지자 검은 손이 비틀리듯 흔들렸다. 나는 계속 밀어붙였다. 근데 왜 지훈이야?
속삭이듯 말했다. 왜? 걔가 대신 들어갔어. 그때 문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빈쪽이니까. 나는 눈을 떴다. 뭐? 빈쪽. 그 말은 곧 이해됐다. 그날 문을 열었을 때 지훈은 없었고 나는 혼자였다. 그 순간 나는 비어 있었다.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막지 못한 채 그 틈이 열려 있었던 거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럼 지금도.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 비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검은 손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더 빠르게 나를 향해 뻗어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밀었다. 그것을 향해. 닿는 순간 차가운 감촉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안 비워. 그 말을 내뱉자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공포, 혼란, 도망치고 싶은 충동, 그 모든 걸 억지로 붙잡았다. 놓지 않았다. 검은 것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어깨를 지나 목까지. 숨이 막혔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봐! 나는 말했다. 나 여기 있어. 그 순간 문 안의 어둠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안 도망가. 목소리가 갈라졌다. 열지도 않아. 차가운 것이 목까지 올라왔다. 감각이 사라질 듯한 느낌.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들어와 봐. 그 말이 떨어지자 모든 것이 멈췄다. 검은 손, 문 안의 어둠, 발목의 감촉. 전부. 완전히. 그리고 안 되네.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몸이 풀렸다. 검은 것이 천천히 물러났다. 팔에서, 발목에서, 바닥에서 문 안쪽으로.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힘이 빠졌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다. 그리고 문이 스스로 닫히기 시작했다. 끼익, 천이. 완전히. 쾅!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정적.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숨만 쉬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집은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낡고 평범한 집.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나는 천천히 발목을 내려다봤다. 그 감촉은 사라져 있었다. 완전히.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목소리가 스친 것 같았다. 이번엔 늦지 않았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문을 열지 않는다. 아니, 이제는 누가 두드려도 절대로.